안녕하세요.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 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 책은 넘치는 데이터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법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건강검진을 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성적이 떨어진다. 세 번째, 명문 대학을 졸업하면 연봉이 높다. 전부 예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두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두 개의 사실 중 한쪽이 원인이고 다른 한쪽이 결과인 상태입니다. 즉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두 사실이 서로 관계는 있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언뜻 원인처럼 보이는 것이 다시 발생해도 기대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전 보았던 세 개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라는 질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과 건강과의 관계가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상관관계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검진과 건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즉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렇듯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가 유행어처럼 된 지금 누구나 간단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개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실 중 한쪽이 원인이 되어 다른 한쪽이 결과로 생겨난 경우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쪽에 이끌려 다른 한쪽도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변수의 관계가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연의 일치는 아닌가? 두 번째, 제3의 변수는 없는가? 세 번째, 역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어서 인과관계 추론 5단계를 통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정리한 인과 추론 5단계입니다. 원인은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장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리고 네 번째 반사실을 만들어낼 것, 다섯 번째 비교 가능해지도록 조정할 것. 이는 광고와 매출의 사례를 들어서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광고와 매출의 경우 광고가 원인에 해당됩니다. 단 원인이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광고료인지 아니면 단순히 광고를 냈는지의 여부인지 등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광고와 매출에서는 매출이 결과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매출인지 영업이익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즉 결과 또한 아까 원인처럼 애매하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고와 매출의 사례에서는 광고와 매출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한 변수가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황과 같은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광고를 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와 함께 매출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호황이라는 교란 요인이 존재한다면 광고와 매출의 관계는 거짓 상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반사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광고와 매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광고를 냈을 때의 매출과 광고를 내지 않았을 때의 매출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내지 않았을 때의 가정이 바로 반사실입니다. 광고와 매출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값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광고를 내지 않았던 경쟁사의 매출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반사실을 타당한 값으로 채우는 유력한 방법은 비교 가능한 그룹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광고를 내지 않았던 경쟁사가 우리 회사와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경쟁사의 매출은 반사실의 매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보여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범람하고 있는 요즘 매우 큰 시사점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